자, 오늘 집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엔 우리가 집합의 뜻을 알아봤고요. 원소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집합의 표현 방법, 그 다음에 집합의 종류까지 알아봤어요. 자, 지난 시간에 집합이라는 거는 대상이나 조건이 분명한 것들의 모임, 그래서 중괄호를 쓴다 그랬고요.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원소 나열법.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원소 나열법. 그 다음에 얘를 조건을 제시해 주는 방법. x 바 x는 6의 약수. 저 녀석의 속성을 여기다 써주시는 거예요. 한국말로. 이런 방법을 우리가 조건 제시법이라고 했어. 같은 집합입니다. 사실 표현 방법만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걸 나타내는 거,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했다. 집합의 표현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유한 집합이냐 무한 집합이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그렇죠,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 이걸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했다. 공집합.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기호로 공집합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x로 구성되는데, 자, 요 x라는 것이 바로 원소가 되겠고요. x는 1보다 작은 자연수. 기준은 확실하지만 이거를 만족시키는 놈이 하나도 없죠.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 이랬을 때 우리 공집합이라고 했고요. 공집합도 유한집합 취급을 한다. 유한집합 취급을 한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소와 집합의 표현 관계. 원소와 집합의 표현 관계. 아까 A는 1, 2, 3, 6이라는 이렇게 있을 때 집합을 구성하는 대상 하나하나를 모두 다 원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원소가 4개라고 했고요. 원소가 집합에 표현된다, 포함된다라고 했을 때 삼지창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삼지창. 1은 A의 원소이다 라는 뜻이고요. 역시 2는 A의 원소이다. 3은 A의 원소이다. 4는 A의 그렇죠, 아니다 했을 때 짝대기를 근다고 했고요. 이쪽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그랬고요. 큰 쪽으로 이렇게 포크를 벌려주시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집합과 원소의 표현 방법, 집합과 원소의 포함 관계죠. 죄송합니다. 집합과 원소의 표현, 요거에서는 우리가 삼지창을 쓴다라는 거. 삼지창, 기호일 뿐이 기호인데 이거는 원소의 기호다, 원소이다라는 기호를 쓴다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약 3분에 걸쳐 지난 시간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은 집합의 표현 포함 관계인데요. 자, 지금부터 집합이 2개가 나오고 있어요. 집합이 1, 2, 3, 6 이렇게 돼 있고요. B라는 집합이 만약에 1, 2라고 합시다. 자, 이와 같이 집합 요거 좀 바꿔버릴까? 그렇지. 요거를 A, B라고 놓고 요걸 A라고 놓을게. 자, 이와 같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가 모든 원소가 저기에 있는 모든 원소에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 1, 2라는 녀석. 그러니까 집합과 집합의 대등관계. 자, 요때 우리는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얘를 요렇게 나타냅니다. 요렇게 나타내고요. 얘를 우리가 어떻게 읽냐? 그렇죠.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부분집합이라고 하고요. 또는 집합 A는 B에 속한다. 그래서 이 C라는 거는 영어의 contain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C를 이렇게 쓴 것뿐이야. 기호로. 그러니까 큰 쪽으로 요거를 향해 가면 되고요. 이지창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원소는 삼지창이 했었잖아. 요거는 이지창이야. 그럼 이지창은요, 우리가 집합과 집합의 동등한 관계, 포함되는 관계를 할 때는 이지창으로 이렇게 나타내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닐 때에는 그렇죠, 이렇게 역시나 짝대기를 그어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야. 자, 다시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부분집합을 한번 배워볼 거야. 용어 자체로는 우리가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부분집합. 자, 부분집합. 그러면 내가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A라는 녀석이 1, 2가 있어요. B라는 녀석이 1, 3, 5가 있습니다. 자, 요때 그러면 A집합하고 B집합에 어떤 기호를 써야 되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분집합이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여기에 다 속해야 되는데 그럴 때에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자, 근데 얘는 지금 2라는 녀석이 포함되지 않잖아. 따라서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아니다라고 해주시면 되겠다. 이 A라는 집합은 B라는 집합의 그렇지, 부분집합이 아니고요. 아까도 선생님이 말씀드렸지만 집합과 집합의 관계는 이지창을 반드시 쓰셔야 된다. 이지창을 쓰던지 아니던지 이렇게 쓰셔야 된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부분집합이라고 한다. 그 다음 공집합은요. 요거는 이제 무조건 얘기하는데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이렇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앞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A든 B든 C든 어떤 집합들이 있을 때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다. 왜? 공집합 원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공집합에 속하는 원소는 언제나 이 집합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잖아. 아무것도 없는 거는. 그 다음에 또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무조건 부분집합입니다. 자기 자신은 언제나 자신의 부분집합이 된다. 자, 이런 표현도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테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또 뭐 B다. 그럼 B는 B에는 무조건 일단 속하는 거죠. B는 B에 무조건 속하고 뭐 C라는 집합이 있다. 그럼 C라는 집합에 무조건 속하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A가 A에 속한다란 말은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한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나타내야 되는데 A가 B에 속한다는 그림을 나타내고요. 이번엔 B가 A에 속한다는 그림을 나타내보면 A라는 집합이 이렇게 그렸으면 B라는 집합은 이렇게 밖에 이렇게 그리셔야 된다는 거. 알겠죠?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B가 더 작으니까 B를 안에다 그리고 밖에다 이렇게 이런 그림으로 앞으로 나타낼 거라는 거. 근데 이제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여기에 있는 A가 만약에 1, 2고요. 요 밖에가 3, 6이라고 그래서 그럼 B집합은 자, 중괄호를 치셔야겠죠. 집합이니까 3, 6이다 라고 절대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은 B라는 집합은 A 집합을 이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1, 2라는 원소도 당연히 B집합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A라는 집합이 1, 2인 거죠. 자, 요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림까지 여러분 연습을 반드시 하시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A, C는 다시 뭐라고요? 포함된다라고 읽고 또는 부분집합이다라고 읽어주셔야 돼. 알았죠? 즉 A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B에 무조건 다 속해야 돼. B에 다 속한다. B에 다 속해야 된다.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한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 집합의 상등이라고 합니다. 서로 같은 집합.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요. 자, 서로 같은 집합은요, 무슨 말이냐?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속하고, B라는 집합에 속하고, 또 B라는 집합이 A에도 속한다. 자, 요런 표현을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는 1, 2, 3, 6이고요. B라는 녀석을 이렇게 쓸게. X바 X는 6의 약수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조건제시법은 아무래도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는 게 좋으니까 여러분이 6의 약수는 쉽게 구할 수 있잖아. 이렇게 여러분이 했을 때 정말 A라는 집합의 원소와 B라는 집합의 원소가 모두 같으니까 이런 표현 쓸 수 있죠. 그래서 A가 B에도 속하고 그 다음 B도 A에 속하니까 얘를 쉽게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 그렇지. A는 B다 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 서로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서로 같다. 그림은 또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그림은 벤 다이어그램을 하나로만 해놓고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다. A와 B는 같은 집합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십니까? 서로 같은 집합은 두 집합이 있는데 A가 B에 속하고 B가 A에 속한다.
자, 이런 말이 나오면 서로 같은 집합이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용어 하나 나왔습니다. 진부분 집합. 자, 여기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진부분 집합이라는 거, 진부분 집합. 진부분 집합은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A가 B에 속하긴 하는데요. A는 절대 B랑 같으면 안 된다. 요랬을 때 우리는 A를 B의 진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진부분 집합. 진부분 집합. 같은 걸 빼라 이거야. 같은 걸 뺀다 그러면 진부분 집합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진부분 집합.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진부분 집합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오니까 좀 이따가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진부분 집합이라는 거는 어떤 A라는 집합이 B의 부분 집합이긴 해. A라는 집합이 B의 부분 집합, 기호를 보고 이해하셔도 A라는 집합이 B의 부분 집합이긴 한데 자기 자신을 삭제한 거 같으면 안 돼. 이랬을 때 진부분 집합이고요. 이제 부분 집합 개수에서 얘기할 텐데 부분 집합 개수에서 하나를 빼주시면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도 된다라는 거야. 이런 표현이 나왔다면은 하나를 빼주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되겠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설명을 많이 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총 개념 콕콕 개념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개념 연습. 자, 집합 1번. A는 1, 2, 3, 4라고 했을 때, 자, 다음 기호를 써보세요. 이렇게 써보세요. 알겠죠? 자, 배운 걸 해볼게요. 여기 개념 여기 써봅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할게요. 자, 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1이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녀석들이잖아. 여기에 있는 녀석들을 우리는 원소라고 했습니다. 원소가 나왔어. 그 1이라는 원소가 A 집합에 속하잖아. 그럴 때는 삼지창을 쓰셔야 된다. 삼지창. 원소이다라는 기호를 쓰셔야 됩니다. 자, 2도 마찬가지죠. 원소이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라 그랬을 때? 원소와 집합과의 관계는 삼지창을 쓴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건 어떻게 될까? 지금 이 녀석이 가로가 있잖아. 지금 가로가 있다는 얘기는 4를 뽑아낸 거에 끝난 게 아니라 얘를 묶은 거야. 집합 기호로. 그러면 지금 얘는 4라는 녀석도 집합의 관계가 돼버린 거야. 근데 이 집합의 관계는 이지창을 써야 된다고 그랬죠. 4라는 녀석이 집합을 예를 들어서 내가 B라고 하면은 얘도 집합이고 얘도 집합인데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 4가 여기에 속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지창을 쓰는 겁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이걸 C라는 집합이라고 하면 1하고 1을 꺼내서 묶었다 생각하면 돼. 끈으로 묶었잖아. 그럼 얘도 집합이니까 집합과 집합의 관계일 때는 반드시 contain 이지창을 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자,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라는 녀석이요. 1A가 있고요. 서로 같은 집합을 한번 해볼게요. A 빼기 1, A 플러스 1에 대하여 A가 B, A가 서로 같은 집합 말고 요거부터 해볼까? 자, 요런 말이 나왔어. 자, 요렇게 성립할 때 상수 A 값은 자, 가장 기본적인 문제다. 자, A라는 집합은 1하고 A로 구성됩니다. A가 누군지 몰라. B라는 집합은 2A 빼기 1 A 플러스 2 성립할 때, 자, 요 표현은 뭡니까? 그렇죠. A라는 집합이 B의 부분 집합이다. 그랬습니다. 부분 집합의 뜻이 뭐였습니까? A에 있는 원소가 여기에 무조건 속해야 된다. 그랬지. 됐어. 그럼 첫 번째, 1이라는 녀석이 B에도 속해야 되잖아. 1이라는 녀석이 B에도 있어야 되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이 B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뚫어지게 쳐다봤을 때 맞아. 1이 A 빼기 1이 1일 수도 있잖아. A 빼기 1이니까 A는 얼마다? 그렇지. 2가 된다. 자, 요때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요. 그냥 얘만 풀면 안 되고 이때 집합을 빨리 쓰셔야 돼. A는 그럼 2라고 2지. 그럼 B라는 집합도 지금 A가 포함됐으니 갖다 집어 넣으셔봐. 그럼 2하고 여기 집어넣으면 1이 되고요. 여기 3이 되면서 만사 OK가 되는 거죠. 부분 집합 되네?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자, 1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잖아. 1이 여기 있고 3은 상관없는 거죠. A라는 집합에 있는 1, 2라는 원소가 B에 속해 있으니까 얘는 맞다. 그래서 A는 2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요. 요번에 A 플러스 1이 1일 수도 있었잖아. 따라서 요걸 풀면 A는 0이었잖아. 자, 요 상태에서 여러분이,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A가 0인 상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A가 0인 상태에서 집합을 써볼게요. 그럼 A는 2라고 0이 되겠죠. B는 2하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0 집어넣으면 1이 되겠습니다. 자, 요때 A가 B에 속하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A에 있는 0이라는 원소가 B에서 절대 찾을 수가 없죠. 맞죠. 그럴 때는 이건 부분집합이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을 풀었다고 하더라도 A가 0이라는 것은 이 문제의 모순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0은 안 된다는 얘기지. 맞아. 그 다음 세 번째 A가 2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세 번째 A가 2일 수도 있으니까 2를 집어넣어 보면 A라는 집합은 1, 2가 되고요. B라는 집합은 2가 되고 2니까 1, 그 다음에 3 이렇게 되네요. 이 아까 했구나, 선생님이. 왜 이러니? A, 그렇죠? 요번에는 그러면 A 플러스 1이 얼마? 1인 경우도 있네. 했나? 다 했구나. 그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 하시면, 우리가 정답은, 그러니까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A가,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A가 2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집합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말 부분집합과 부분집합의 개수를 알려드릴 텐데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집합의 포함 관계는 무슨 기호를 써서 나타낸다. 그렇죠. 이지창을 써서 나타낸다. 그리고 그림으로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이렇게 속한다라고 했고요. 예를 들면 A는 뭐 1, 3이다. B라는 녀석은 그렇죠. 반드시 1, 3을 속해 놓고 다른 원소들이 있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A라는 원소가 1, 3이지만 1, 3은 B에도 속해 있는 거고요. 요 뒤에 4, 5라고 쓰시면 되겠다. 이런 그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속하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2라는 녀석이 있다면 이런 그림을 쓸 수가 없었고 기호로 안 된다.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고 하면 되고요. 읽는 거는요, 그렇죠. 포함된다 이렇게 읽어주시고 되고, 포함된다. 그 다음에 이거는 부분집합이다. A라는 녀석이 B의 부분집합이다. 다시 3으로 좀 고쳐볼게요. 요런 기호를 쓴다는 거고요. 반드시 처음에 집합은 기호를 빨리빨리 이해하셔야 여러분이 집합 문제가 쉬워진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집합의 포함관계와 새로 배우는 용어 부분집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집합이 또 같을 조건 했었죠? 집합이 같을 조건.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나는 너인데 너는 나이다. 자, 이런 개념으로. 자, 이거라면은 얘는 A가 B다. 이런 얘기고요. 반드시 모든 원소가 똑같아야 된다. 했을 때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진부분 집합은 설명을 조금 덜 했어요. 왜? 다음 시간을 위해서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진부분 집합은요, 부분 집합 중에서 그렇죠, 자기 자신과 같은 녀석을 제외한 나머지 녀석들을 우리는 진부분 집합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부분 집합, 그렇죠? 진부분 집합, 그럼 기호로 어떻게 나와 있겠어? 책에 어떤 집합 A가 B에는 속하는데 A가 B랑 절대 같으면 안 된다. 자, 요런 얘기. 요걸 만족하는 집합. 요거를 만족하는 집합들을 진부분 집합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렸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엔 부분 집합의 개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